네, 안녕하십니까. 교통면 초음파의 기본 뷰에 관한 강의를 맡게 된 건물경비연합학과의 황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도면 초음파는 또 일반적으로 많은 강의에서 적응증을 몇 가지 주고 있는데요. 경동맥 첩차증을 의심하고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로 트렌드와 디스케믹 어택이 있거나 최근에 스트로크가 있거나 이전에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에게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협착증이 있는가 보는 것 적응적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로 최근에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도 몇 가지 심토마틱 페이션트에 대한 카로티드 소노의 적응증을 많이 또 썼는데요. 실제로 내과에서 에이심토마틱 페이션트에 대해서 경동맥 초음파에 대한 적응증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응증으로 유명한 가이드라인 몇 가지를 좀 리뷰해 보았고요.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 몇 가지를 토대로 카디오바스큘라 10년 파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생길 확률을 스코어 차트로 만들어서 리스크를 분류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류해 놓은 거에서 베리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에 해당하는 현재 CVD 디지를 앓고 있거나 아주 심한 DM을 앓고 있거나 기능이 콩팥기능이 안 좋은 베리 하이 리스크나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와 그 스타틴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 10년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생길 확률이 1에서 5%인 모더레이트 리스크에 대해서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 쓰는 거와 스타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2B로 해서 아세로스클로틱 플라크를 좀 확인을 해서 이런 1에서 5% 정도의 리스크 팩터를 가진 임상적인 리스크 팩터를 가진 환자분을 조금 더 서브그룹 해보고 리파인해서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사용해 볼 수 있는 정도를 2B 클래스로 좀 했고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쓰리긴 하지만 좀 권고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했었습니다. ESH 가이드라인에서도 고혈압 환자에서 얼마나 장기가 고혈압 환자가 있느냐 그리고 리스크 팩터를 감안했을 때 증상이 없는 바스큘라 데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MT를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고 공고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ASE 가이드라인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그밍 리스크 스코어를 봤을 때 에이지와 섹스, 콜레스테롤, HDL 스모커 여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카디오바스큘라 심리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해서 6에서 20% 그러니까 약을 쓸까 말까 좀 고민되는 환자들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로 카로티드 소노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 ACC/AH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MT 재는 것을 루틴하게 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해 보면 카로티드 도플러 울트라소노가 에센셜하지만 참 파퓰러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카로티드 아테로스코프를 보는데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플락 몰폴러지를 보고 플락이 있느냐 없느냐로 서브그룹핑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이런 플락의 몰폴러지에 따라서 스트로크의 리스크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또 플락의 얼서리스를 있으면 이것은 좀 많이 위험한 인자다 이런 식의 카로티드 소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니 카로티드 소노를 그런 에이심토마틱 페이션트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IMT를 루틴하게 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하면 환자의 자세는 목을 하이퍼 익스텐션 시켜서 7MHz 이상의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을 하고 뷰를 잡을 때 3cm에서 또 목이 두꺼운 사람 4cm까지 정도 그리고 포커스를 혈관에 딱 대고 안티리어 어프로치 그리고 뷰가 안 좋은 경우에는 포스티리어 어프로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로티드 소노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의 순서는 첫 번째로 트랜스버스 뷰로 B모드를 열심히 보고 롱지튜드를 돌려서 IMT 체크, 플락 등 플락의 범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소노의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도플러 플로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다면은 최근에는 소노의 그 기능들이 더 좋아지면서 B모드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 트랜스버스와 롱지튜드 뷰로 B모드에 집중을 하고 또 플로 아날리시스를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표를 다 작성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표에 있는 칸을 메꾸는 의미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측정을
측정을 해볼 것인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표를 올려보았고요. 실제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 이런 것들을 화면에 팍스에 다 저장이 되고 그림 같은 거 다 저장이 되니까 이 표를 다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B 모드로 오른쪽과 왼쪽의 카로티드의 플락의 정도와 플락이 있는지 스테노시스가 있는 정도를 전반적으로 B 모드로 확인을 해보고 또 많이 좁아진 부분이 있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CCA나 ICA에서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 그것도 오른쪽과 왼쪽을 다 확인해 보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검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스버스 스캔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카로티드 아테리의 가장 프락시말 그리고 아올티 알치에서 서브클라베 아테리 쪽으로 분지되는 부분부터 맨 아래쪽부터 보기 시작해서 그 부릅을 점점 위로 머리 쪽으로 올려서 디지털 CCA를 보고 그 카로티드 아테리가 중간중간 좀 커지는 부분, 벌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에 ICA와 ECA로 갈라지는 부분까지 그리고 최대한 혈관을 찾아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위까지 올려서 측정해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CA와 ECA가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만한 그런 위치로 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ICA는 ECA보다 좀 더 포스트리어 아테리아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실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포스트리어 아테리아가 많으니까 그걸 참조하고 ECA보다 좀 크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고 ECA는 브랜치가 있다면 ICA보다 ECA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B모드에서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스 뷰로 오른쪽 왼쪽을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이제 롱지튜드 스캔으로 돌려서 확인해 보겠고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부분을 보고 포스트리어 아테리아 쪽에 주로 있는 ICA 쪽으로 프로브를 틀어서 트레이스 해보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좀 방향을 옮겨서 ECA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롱지튜드널에서는 플락의 범위도 확인하겠지만은 플락이 없다면 그리고 스테노시스가 없다면 IMT를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뷰가 되겠습니다. IMT는 뷰에서 벌브에서 1cm 또 어떤 데서 2cm 이상의 거리에서 니어월보다는 파워월에서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벌브 쪽에는 IMT보다 플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락이 있는 것은 마치 IMT로 오인을 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벌브에서 좀 일정 거리를 두겠고 니어월보다는 파워월에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파워월에서 측정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티티아를 확인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쪽에서 이 저에코 되는 부분 끝까지 측정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플락의 정의는 벌브에서 E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파워월에서 보면 보이는 이 부분이 IMT, 인티마 메디아, 제가 측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그 부분보다 0.5 이상 두껍거나 0.5mm 이상 두껍거나 주변의 IMT보다 50% 이상 좀 더 두껍게 된 부분을 플락으로 정의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롱지튜디널 뷰로 물론 범위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 트랜스버스 뷰로 또 성상을 조금 자세히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플락이 있다 없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락의 모플러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락의 에코가 저에코인지 고에코인지 그리고 그 서페이스는 스무스한지 이레귤러한지 얼서는 따로 없는지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성상을 파악하고 그 플락으로 인한 그 스트로크의 리스크 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모드로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그 B모드에서 플락이 심하게 보이거나 그로 인한 스테노시스 현상이 보인다면 거기에서 스테노시스 정도 내지는 그 스테노시스 정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할 때 도플러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플러는 플로어가 있나 없나도 확인할 수 있겠고 플로어 그 방향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그 스테노시스가 있다면 픽 시스톨 벨로시티를 재어서 그 스테노시스 정도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ECA와 ICA를 좀 구분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ICA는 조금 더 브로드한 그 시스톨 플로어를 보이고 그 ECA는 좀 더 내로우한 플로어를 보인다 했겠습니다. 그 경동맥 협착의 크라이테리아로 그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ICA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를 재어봐서 그 몇 가지 합당한 기준보다 높다면 그 플로어가 빠르다면
몇 프로 정도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다 여부를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RCA 픽스 히스토릭 벨로시티와 CCA에서 픽스 히스토릭 벨로시티를 재서 그거에 비해서 ICA의 픽스 히스토릭 벨로시티가 몇 배인가 그 레이쇼를 통해서 그 스테노시스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 ICA가 스테노시스가 있다면 ICA의 정상 ICA 부분과 막혀있는 ICA의 픽스 히스토릭 벨로시티의 레이쇼를 봐서 협착 정도를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크라이테리아는 50% 이하 협착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너무 많이 막히게 되면 오히려 플로우 속도가 줄어서 픽스 히스토릭 벨로시티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B모드와 잘 연계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그 ICA 부분에 협착이 없는 경우에 플로우가 많이 빨라지는 것은 그 ICA 주변과 그리고 심장에 병이 있는 경우, 반대쪽 ICA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협착이 없는 부분으로 스테노시스가 없더라도 플로우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B모드와 연계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플러 스펙트럴 아날리시스는 좀 부정확하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노 프로브에서 나가는 저음파와 그리고 이 플로우 방향, 이 각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에러율이 20% 이상으로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60도 근처, 45도에서 60도 사이 정도의 각도를 잘 맞추어야 정확한 도플러 스펙트럴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방향과 그리고 프로브에서 나오는 저음파 비의 방향이, 이 방향이 60도 이내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세팅을 할 때 PW를 되었을 때 이 PW에서 앵글과 스티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은 플로우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기계에 따라서 자동으로 잘 맞춰지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으로 맞춰도 이 앵글의 방향이 플로우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혈관이 있다 하더라도 플락이 있다면 실제 혈류 방향은 이 혈관 방향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앵글을 잘 맞춰서 측정을 해야 오버에스티메이트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으나 또 혈관의 방향을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혈관의 방향이 되어 있다면 이 혈관의 방향에 맞게 프로브를 이렇게 되지 말고 조금 더 세워서 되어본다면 이런 직선의 방향으로 초음파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쟀을 때 스테노시스가 50% 이상일 때는 픽스 벨로시티가 125 이상이 됩니다. 픽스 벨로시티가 125 이상이 될 때 50% 이상 협착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를 보면은 각 연구마다 그 스테노시스 70% 이상 내지는 60% 이상일 때 픽스 벨로시티 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꼭 이것만 도플러 아날리시스 통해서 스테노시스를 평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다 이런 이유고요. B모드와 잘 연계해서 확인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그 기준을 이해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수치나 150 정도로 보고 150보다 높으면 좀 스테노시스 있겠다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건 실제 예입니다. 혈관의 방향은 이렇고 이 플락 때문에 플로우의 방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PW를 재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앵글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 각도를 플로우 방향에 맞춰서 조절을 하고 이 각도가 60도 이하일 때 정확한 측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인데요. B모드로 봐도 충분히 스테노시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모드에서 50% 이하의 협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도플러를 띄워서 도플러를 그 혈관에서 인티마 쪽에서 블로가 뜨지 않게 적절하게 혈관의 내경에 블로가 뜨는 게 스케일을 맞춰서 플락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고, 롱지튜드를 바꿔서 그 플락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도플러를 띄워서 속도를 볼 수 있겠으나 속도 보면 플로어 방향이 이렇게인데 앵글의 방향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측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측정으로 도플러를 보기보다는 B모드를 조금 더 열심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B모드에서 트랜스버스에서 50% 이하로 막혀 있습니다. 도플러를 띄워서 그 막힌 정도를 조금 더 볼 수 있겠고요. 롱지튜드로 플락의 그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누가 봐도 그렇게 막혀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굳이 도플러 띄우지 않아도 도플러 값도 이에 합당하지만 띄우지 않아도 이 정도만 넣어도 플락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고, 심하게 협착이 있다면 도플러 띄워보면 50% 이상 정도 되겠다 예상이 되고, 그 범위는 그 디지털 CC에 국한되어 있거나 알 수 있겠고, 이 플락의 성상들을 잘 보고 도플러에 띄워서 확인해 본다면 이 플로우 방향에 정확하게 끼워서 본다면 픽스 벨로시티가 140, 그래서 한 50% 정도 스테노시스 있겠다. 실제 예전에 많이 쓰던 가이드라인에서 125 정도로 봤기 때문에 50% 정도 스테노시스 있겠다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B모드와 도플러를 잘 연계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모드로 요즘엔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예전처럼 길이로 안 되더라도 면적으로 해서 이 플락 모양이 이레귤러 하더라도 면적을 통해서 몇 프로 막혔는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고 보고 있겠습니다. 도플러를 굳이 플로어 방에 맞추지 않고 반대 방에 맞춰서 이런 잘못된 측정법으로 또 질 바에는 비모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죽상 이제 마지막으로 수상 경합안의 성상을 평가하는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이브로 패티한지 파이브로 카시빅 타입인지 이렇게 구분해보고 헤테로지너스한지 호모지너스한지를 구분해서 또 얼서가 있는지 에코루센트한 플락은 아닌지 여부를 통해서 비모드와 도플러 또한 그 플락의 성상 이 세 가지를 잘 기술을 하고 검사를 해서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순서는 트랜스버스 뷰로 열심히 플락의 정도를 보고 롱시선 뷰로 돌아서 IMT를 측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도플러 플로어 아나시스까지 하고 플락이 있다면 그 성상들을 잘 기록하는 것으로 검사를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